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바뀐 게 혹시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귀찮잖아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이렇게 움직였느냐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상승한 LG엔솔입니다. 어제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이것도 애프터마켓이 있어가지고 그 NXT 애프터마켓에서는 500원이 빠졌고요. 7.3% 상승을 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팡 뛰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얘네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장중 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36만 6천 원까지 올라갔나? 얘네가 그래요. 얘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애들이 같이 올라가요. 뭐야 뭐야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 그럼 왜 올라가겠어요? 바스켓 자금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 올라가니까 일단 같이 상승세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냥 섹터 같이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밸류체인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바뀐 게 혹시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귀찮잖아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앞으로 이거 몰라요. 그냥 그거는 투자자들이 이걸 보신 다음에 알아서 비중 조절하시고 잘 사고 파시면 됩니다. 몇 년 이런 거 몰라요 저는. 예. 우선 수주 소식이 얘네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로 ESS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데, 자, 어제 제가 아침에 뭘 전해드렸었냐면, 어제는 이제 6일 수요일이었고요. 이게 24일 날 저녁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갖고 25일 날, 26일 날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내년부터 공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얘네가 이제 한국의 한국전력 같은 애들인데 턴키로 공급을 받은 게 굉장히 큰 거죠. 요거 배터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턴키로 공급을 받았고 약 1조 원 안팎이 1조는 안 될 것 같고요. 1기가와트시니까 1조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천억 원의 그 지금 수주 금액이 예상이 된다.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공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장의 용도로 지금 라인을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변경한 라인에서 ESS용해서 이렇게 수주가 터져주니까 이건 땡큐 베리 마치다라는 거였죠. 그래갖고 의의를 어제 싹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26일에 어제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업체 이 대만 기업입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건데 어떤 공급이냐면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에다가 지금 ESS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집에다가. 델타는 어떤 회사냐? 대만의 정보통신 대기업이에요. 전자기기 부품 공급하는 곳인데 이번 협력 통해 5년 동안 4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4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갖고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조 원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1기가와트시에다가 4기가와트시 더하니까 5기가와트시 이거 두 개만 해도 꽤 큰 물량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럼 이번에 공급 대상은 어떤 기업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4일에 나왔던 폴란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격인 회사다. 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26일 날 나온 델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전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인 회사다. 여기는 올해 하반기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를 통합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인버터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 올인원 제품을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공급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LG가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그럼 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다. ESS 북미 시장이 좀 커질 거니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 라인을 갖춰갖고 올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는 게 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짓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지어놓고 자 골라 이거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얘네들도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인버터 딱딱 맞죠? 미국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위협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이번 계약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LG 자체만으로도. 왜냐하면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이 인정받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산 ESS에 대한 견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되고 이게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관세가 내년부터 당장 진행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가도 관세가 있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ESS는 아닙니다. ESS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을 당장 내치고 싶어도 못 내쳐요. 왜? 대체제가 없거든. 그럼 대체제를 한국이 만들던 누가 만들던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2년의 유예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여기서 준비를 해갖고 현지에서 라인 깔고 거기다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놨고 이게 하나씩 이제 올 하반기부터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준비했던 것들의 결실을 하나씩 맺는 거잖아요. 이 긍정적 요소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성장성이 높은 미국 ESS 시장 진출인 건데 이게 가정용으로 나갔지만 전력망도 있잖아요.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력망, 상업용 ESS, 가정용까지 진짜 올 어라운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참고로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2030년도까지 6조 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해갖고 성장성도 굉장히 큰 그런 곳입니다. 이거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JF2 셀이라고 이게 인터배터리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이게 하나의 셀이고요. 이걸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놓으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용 이런 지금 ESS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모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JF2 AC 링크인가? 뭐 그건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물량들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국내 배터리 기업 ESS 수준은 어떨 것 같아요?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LG엔솔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삼성 SDI의 그 삼성 배터리 박스 약자입니다. SBB는 1.5 이거 2.0으로 갈 건데 NCA 수주 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수조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이랑 7.5기가와트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기가와트시랑 LG엔솔 지준으로 하면은 또 4기가와트시 했으니까 13.5기가와트시예요. 요것만 합쳐도 최근에 3개만 합쳐도 요걸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는 한 10조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수주 물량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델은 이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이어질 것이다.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품질, 두 번째 안보, 세 번째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인데 하나씩 보면 품질은 이 각 사들은 ESS용 특화 모델을 선보이고 시장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배터리 때 다 보여줬잖아요. 밀도 개선을 통해요. 밀도 개선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밀도 개선을 통해서도 그리고 안전장치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화재나 이런 거에서 취약한 부분을 잡아내고 있는 거고요. LFP는 이미 그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밀도가 중국 수준하고 지금 육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3원계는 우리가 이미 우수하고요. 그러면 이제 품질 자체에 대한 문제는 될 게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보 차원인 건데 미국,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근데 뭡니까? 중국 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 내에서, 유럽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자국 혹은 그 영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ESS는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단연 동안 배터리 생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턴키로 수주받고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파트너스들하고 그냥 신뢰도를 구축해갖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주를 따내기가 용이한 상황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가격적인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정적 요소인데 사실은 싸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관세 부과가 이제 돼요. 안보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래갖고 중국산 배터리 특히 LFP를 이용한 ESS 제품을 이제 사용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비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예. 근데 내년이라는 건 25%가 내년인 거고 지금 3.4에다가 20이니까 23.4%는 이미 붙어 있다라는 거죠. 즉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산 ESS, LFP 이런 관세 부과 시점이 당장 내년이에요. 25%가 더해지는 게. 왜냐면 이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25%를 부과를 했는데 요 비전기차용 리튬 그러니까 한 ESS용은 2026년으로 밀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산업 자체가 유지가 되고 대체제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시간은 지금 충분히 벌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채워나가고 있는 거고 이미 그걸 눈치를 채고 준비를 해가지고 라인 바꾸고 증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는 이건 그냥 저도 하도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25%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게 25% 추가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23.4%는 있어요. 그러면 총 48.4%대까지 높아져요. 그러면은 중국산 ESS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곱하기 48.4%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71불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걸도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격을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더 인하하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나와갖고 원가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80%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시장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순서가 지금 진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중요하죠. 품질이 중요하고요. 안보가 중요하죠. 근데 요것들은 또 이제 핑계일 수가 있겠죠.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 세 가지가 확보가 되는 이 삼위일체가 되는 요런 측면이 지금 나와가지고 ESS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지금 확정은 됐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변수가 세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ESS는 수주가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최근 배터리 공장들이 지금 워낙에 가동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공장 돌린다 그래갖고 유휴 그 가동을 지금 돌린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신용등급 강등돼가지고 지금 불안하고 회사채 발행 안 되고 있고 막 이렇게 유상증자하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좀 괜찮은 거죠. 특히나 이제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나와 있는 수주 잔고들이 늘어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뭐 반응은 잘 안 해요. SK온 15조 반응 안 했죠. LNF 대형 수주 오히려 떨어졌죠, 가격이. 아주 그냥 장난질 하는 겁니다. 삼성 SDI ESS 이건 NCA 3원계로 했는데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LG엔솔 2번 연속 이틀 연속으로 ESS 수주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캐즘 돌파구가 ESS다 아니면 비전기차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봇 얘기도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는 업계의 얘기도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걸로 인해 갖고 세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죠. 최근에는 또 어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최근 특징은 유럽향 매출이 높은 곳들부터 움직이는 약간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룹사별로 움직이지만 증권사에서도 요거를 보면서 유럽향 매출이 높은 곳들부터 지금 좀 바라보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추세에 어제 NH 거 리포트였나 해서도 LG엔솔이 유럽향 매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럽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려면 유럽 역내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저번에 한번 바이 유러피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도 아무데도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아마 유럽 역내 공급망 갖고 있는 애들이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뭐 폴란드에 지금 LG 그 다음에 헝가리에 고프로 그래갖고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업들을 조금 차근차근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어제 상승할 때도 유럽형 매출이 높은 곳들의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것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확인돼야 돼요. 단 4월에 1분기 실적이 무조건 확인이 돼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 그게 안 나오면 또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7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부터.
요런 흐름도 분명히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뒤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단서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해결이 되는 게 요원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돌다리 두드려 보려고 4월에 실적이 어떤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다음에 있을 만한 내용들. 첫 번째는 실적이고 수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6가지 플러스 알파 체크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 지난주에도 해드렸고 요거는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얘기로 조금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또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세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변동성 국면까지 고려되는 조금 이제 또 어지러운 시기가 올 수가 있다. 수주 소식이랑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도 지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제 로봇주가 올라갔잖아요. 로봇주에는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약간의 시일이 걸리는 미래긴 하지만요. 46파이부터 지금은 2170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46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46파이 쓴다 그러지. 이게 8300와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4시간 정도 얘가 고성능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8시간, 10시간 움직이게 하려면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결국 가야 할 길은 로봇도 배터리를 성능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 이슈여도 미리미리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을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어갖고 체크하시고 정부 지원 소식도 있습니다. 공급망 안전화 기금 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필수 원료 공급망 안정화 조성된 기금이고요. 금융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직접 지원은 아니고 1조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소재, 전해, 그 다음에 뭐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분리막, 전해 이렇게 해갖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소재 쪽 그 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좀 해주는 1조 원대로 그런 얘기인데 좀 아쉬운 건 직접 지원하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산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긴 하다.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지금은 요 정도에서 아마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광모 회장이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주총장에서 LG 그룹 주총장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고 그룹의 주력 사업이다.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룹사에서 밀어주는 성장성이 확실한 미래 주력 사업이고 지원하겠다는 회장의 발언이 투심 개선에 도움을 준 게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 종합적으로 LG엔솔 급등을 나오고 LG엔솔이 급등을 하니까 바스켓 자금 들어오고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투심 개선이 일부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반짝하면서 훈풍을 불어오게 만든 셈이다. 그럼 가려면 결국에는 실적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것들 확인하시고 체크 포인트들 보시면서 지금 체크를 하시면 이 섹터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